자, 오늘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글을 쓰면이라는 4-3단원이죠. 작문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실상 내신에서 이런 단원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오랜만에 시험 범위에 또 들어와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작문 단원에선 뭘 봐야 될지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설명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글의 어떤 종류가 무엇이냐,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쓰기를 할 때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이 정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있듯이 글을 쓸 때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이를 쓰기 윤리라고 한다. 쓰기 윤리는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 여러분 이런 거 체크합시다.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윤리적 규범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별표. 자, 왜 중요해졌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글이 조금 더 파급력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예를 들면 SNS = 인스타그램이죠.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예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을 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거는 인터넷 매체의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나열이에요. 자, 인터넷 매체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네이트판, 그쵸?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네이트판에서 논란되면은 그게 엄청 기사도 뜨고 인스타 여기저기를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 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사회 문화적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자, 여러분 반면에니까 이제 뒤집힐 겁니다.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한데 첫 번째 문제는요. 익명성이에요. 자, 이게 문제점의 1번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예시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또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인터넷 매체의 부정적인 기능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초반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더욱더 쓰기 윤리가 중요해졌다라고 했었죠.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대요. 자, 첫 번째는요.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하고요. 그쵸? 이거는 개인적인 성격의 글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할 수 있대요. 이거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글에 해당하는 거죠.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아,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쓰기 윤리라고 하네요.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말에 본 영화의 평을 얼른 써서 블로그에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 영화 별로였는데 전문가 평가는 최고네. 전문가 평가는 좋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전문가 평가가 다르면 독자의 호응이 떨어질 텐데 라고 하고 결국엔 어떻게 썼어요? 전문가 평가를 따라 썼죠. 자, 이 사례에 등장한 학생은 지난 주말에 본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을 했대요. 그럼 이건 바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다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쓸 때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개인적 쓰기 윤리에서 특히 중요한 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줘야 된대요.
이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쵸? 개인적인 글이다 보니까. 이 외에도 논설문과 같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아야 하는 글을 쓸 때도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된대요. 이 두 가지 사례 얘기했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사회적 쓰기 윤리입니다. 자, 사회적 쓰기 윤리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한대요.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문헌 자료 외에 사진이나 그림, 음성이나 음향, 동영상 같은 자료도 흔히 사용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SNS 생각해보세요. 인스타 올릴 때 글만 올리지 않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면 모두 윤리적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게 아니면은 윤리적 규범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사회적 윤리라고 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만화가 나왔어요. 이번 수행평가 과제는 청소년 언어 예절 실태 보고서 쓰기예요.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같은 주제로 누가 쓴 보고서가 있어서 이름만 수정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관련 글이나 자료들이 많으니까 얘는 조금씩 복붙을 했어요. 작년에 여러분 선배가 쓴 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낸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일주일 더 시간을 줄 테니 양심에 찔린 사람은 보고서를 다시 쓰라 라고 쌤이 말을 했죠. 이 사례에 등장한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몄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사례인 거죠. 얘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일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다 표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표절이에요. 즉, 원작자 허락 받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 혹은 조금씩 베껴서 자기 것처럼 쓰는 거.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된대요. 즉, 이런 건 표절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개인 간의 편지나 전화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개인 주변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그 글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쓰기 윤리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여러분, 요즘 유튜버에 사이버 레카라고 알죠? 레카충들. 막 그냥 썸네일에 어그로 빡빡 끌면서 막상 들어가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따라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을 쓰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정확하게 써야 된대요. 그래서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내용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면서 써야 된대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써야 된대요.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한지 아닌지를 꼼꼼히 다루기까지 해야 된대요. 자, 세 번째는요.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즉 여러분, 비속어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나쁜 언어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즉 내가 그걸 가져왔다면 이걸 출처를 엄격하게 밝혀줘야겠죠. 즉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안 밝히는 거, 출처를 밝혔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말하는 거죠.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에 올리고 네이트판에 어떤 가게에 대한 나쁜 글들을 올렸다 그 가게가 폐업하는 일들도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키면서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뒤에 있는 학습 활동도 꼭 채워봐야 되고요. 과연 쓰기 윤리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친구들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며 영상이 끝난 뒤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내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